이 미안함이 십몇 년 이상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신념이라기보다는 미안함이라는 정서가 있었다는 거죠. 미안함이라는 정서가 이제 바닥이 났다고 저는 봅니다. 네. 노동자국민이라는 그 계급성을 가진 계급정당, 진보정당으로 표현이 됐지만 그게 출발이 이미 늦었다,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신다면 그 미안함이 소멸? 다 된 지금은 다른 어떤 대안을 갖기가, 방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미안함이 이제 그 진보정당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줬던 거였기 때문에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이를테면은 50대, 40대 또는 60대 정도 사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민주적 세대, 제일 진보적이면서도 이분들의 신념이 그 자체였다기보다는, 진보정당 그 자체였다기보다는 그 기억을 공유하고, 그걸 추구했던 기억을 공유하고, 현실적으로 이분들의 지속적인 헌신들에 대해서 미안함을 유지하고 있던 세대의 미안함이 소진되고 나면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에너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기반을 찾아내고. 근데 이제 이게 늦었다라고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진보정당 운동은 아주 정식의 경로, 이걸 정식이라는 거 정답이라고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민주노동당이 사실은 그 정식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노동자 조직을 중심으로 농민 조직들과 함께, 기타 조직들과 함께 이 대중운동 조직들을 갖추고 있고, 여기서 경제적 기반도 갖고 정치적 기반도 갖고 투표의 기반도 가져서 그것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정당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상은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 그렇죠?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노조에 대한 우호적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근데 노조를 대체할 만한 대중운동 조직을 갖고 있지도 못해. 학생운동도 끝났거든. 네. 시민운동이 그걸 잠시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운동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계급 내지 대중운동에 기반을 둔 조직이라기보다는 이념운동이거든, 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뿌리를 갖기가 어려운 운동이에요. 의외로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풀뿌리 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시민운동이라고 말하여진 것 중에 풀뿌리를 가지고 있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운동체를 잘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네. 회원의 일부들은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계급적인 대중운동을 통해서 정당체로 가는 서구적 경로를 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이미 이제 그쪽의 방식이 쇠락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방식이 이제 이른바 제3의 길 이후로 나왔던 예를 들면 신사회운동 같은 방식은 환경운동이 전형적인 예죠. 여성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사회운동은 되게 사실 의외로 이념적인 운동이거든요. 즉 우리들의 양심에 딱 호소하면서, 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거기에 중산층이 호응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 중산층 운동에 굉장히 가깝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그 이념에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녹색당처럼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복잡 미묘하게 다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녹색당 남아있고, 사회당 남아있고, 기본소득당 남아있고, 각각의 이념들이 남아있지 대중운동의 기본체들이 남아있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제대로 된 갈 길을 잡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에 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댓글 게시판이 불타오를 것 같은데 자, 민주당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기도 많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게 자꾸 얘기해서 되게 죄송스러운데요. 이거는 현실이라고 하는 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현실이 전개되어 온 과정을 제가 아까 미안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옛날에는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조차도 빚진 게 있었어. 나는 저만큼 헌신하지 못했거든. 돈이라도 좀 내고, 또는 표라도 한번 주고. 근데 이게 정말 그 방향에 동의해서 준 거냐 하면 애매했죠. 솔직히 말하면. 네, 미안함이 많이 작동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몇 차례 거쳐서 약간은 갚았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이 정서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민주당계가 집권할 때가 이제 대체로 민주주의가 좀 약간 활성화될 때니까, 언제나 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면 정치 공간이 넓어지고, 정치 공간이 넓어지면 이슈 파이팅의 기회들이 더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때 이 열린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되게 미숙했다. 이건 진보정당들이 좀 미숙했다고 봐요. 이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되게 미숙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뭐였냐면, 한편으로는 동의하고 한편으로는 도와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분을 얻으려고 했거든. 그 지분을 얻는 방식이 정당법 바꾸고, 예를 들면 이제 투표 방식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근데 이 압박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도덕적인 우위와 대중적인 여론들을 끌고 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 채 이 시간을 흘려버렸다고. 여기에 나쁜 기억을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나쁜 기억이 이제 바로, 저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진보정당이 일부 기여한 거 아니냐라는, 저는 그 자체로 온당한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미안함을 끊어내게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때 선을 잘못 그었습니다. 예, 그때 독자운동할 땐 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겹쳐버림으로써 미안함은 소진됐지, 이제는 서로 간에 뭔가 잘해서
어느 정도 전략적인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연대나 선거연합의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 이제 온 거예요. 저는 진보정당이 아무리 정당 구조를 바꾸고 정당법을 바꿔도요, 당분간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제3세력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느낌상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의미 있는 제3세력의 볼륨까지는 안 되더라도 49대 51 상황이 언젠가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때의 독자적인 선거 방침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 시점이 오면 다시 또다시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관계 설정이 과거의 미안함이 남아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거친 언어로 오갈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최근 그 선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권영국 그 후보가 끝까지 주저했잖아요. 예. 그리고 약간의 표를 얻어갔죠. 큰 표도 이제 안 하게 됐고 거기서 보여주는 심상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하지가 않은 거야 이분들한테.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저 정도의 표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는 서로 감정적으로 잘 화합해서 우리 공통의 어떤 과제를 만듭시다. 이 방식으로 안 가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당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길이 이제 시나리오가 상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극우와 함께 극저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서구에서 흔히 겪는 일들이에요. 또는 역사에서 흔히 나타났던 일들이고요. 왜냐하면 불안이 가중될수록 이게 극단적으로 좀 더 좌나 우로 갈리는 그런 견해들이 나오고 그게 활성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완벽한 포괄 정당이 돼서 좌파에서 중도 우파까지 포괄하는 그런 굉장히 큰 정당이 돼서 자민당의 반대 한국판 그 안에 거의 모든 의미 있는 정치 세력들이 길러지는 방식이 또 한 가지 가능한 방식이라고 봐요. 그리고 요것과 연관해서 같이 민주당이나 이런 데 모여있던 민주적 에너지가 진보와 보수로 갈리면서 극우들을 약간 대체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방안이 이제 세 번째가 있을 수 있겠죠. 제일 바람직한 게 그거 자연스러운 게 세 번째인데 일어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되게 불행한 시나리오인 극단화의 가능성 한 가지와 그건 너무 불안하니까 나오는 거니까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되게 폭넓은 포괄 정당이 되는 거. 이 방식이 현재에서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봐요. 그 미안함을 아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게 너무 설득이 돼서 그 미안함이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유효기간이 이제 거의 끝났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안함의 유효기간이 있었던 2004년부터 뭐 얼추 최근까지 대충 한 뭐 15년에서 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진보 정당이 뭘 제대로 못한 건가요? 기간 동안. 뭐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략적 관점, 정치 전략적 관점에서는 잘하고 유능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들 그렇게 될 줄 알았어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지금 말씀드린 세대 교체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도 어느 정도 맞고요. 흔히 하는 것처럼 노동자주의를 여성주의로 바꿨기 때문이라도 약간은 맞아요. 난 저는 대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건 나타나는 일들은 되게 좁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라서 이게 원인이라고 볼 정도까지는 아니라 큰 흐름에서 애초에 우리가 진보 정당을 해낼 만한 여건도 안 됐었고 그거를 주체적으로 극복할 만한 아이디어도 없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제 진단이고요. 대신 이 정도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지금 민주당에 만족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이유도 되게 많아요. 민주적 정당이 아직은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수박론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좀 더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자 민주당이 해낼 수 있다면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해낼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정당적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조국 혁신당이 지금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진보정당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가 오히려 우리 진보정당의 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더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사전에 드린 질문이 아닌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하나만 드렸죠. 이 항상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선거가 끝나면 왜 실패를 했는지 뭐 항상 뼈저린 반성을 이제 진보 정당 내부에서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고 강력한 힘을 얻는 평가가 우리가 그동안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참에 완전히 절연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평가들이 고비고비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의 지지층한테는 그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부가 이번에 진짜 열받는데 안 찍어줄라 했는데 그래도 미안하니까 찍어주기도 했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찍어주기도 했고 이런 억울함들이 있죠, 당연히. 그 억울함을 설명하는 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명한 우리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당대표를 뽑을 때는 그게 맞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확장에서 맞는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이중대론을 3중대를 할 건, 2중대를 할 건, 1중대를 할 건, 이 미안함이라고 하는 기본 정서에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예. 그러면 미안함을 대체할 다른 정서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죠. 이게 선명성으로 만들어지나?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대안성은 맞지만, 대안성. 즉, 불만 내지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조직해내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필요하다면 양보를 따낼 필요는 있죠. 예를 들면 원내 교섭단체의 수를 낮춘다거나 또는 예를 들면 지역 정당들이 훨씬 더 지역 진보 정당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거나 대선 중대 선거구 같은 그런 방식이나 뭐 결선 투표제 같은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수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그게 옳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런 어떤 주저 없이 찍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당 구조는 필요하죠. 이걸 위해서는 또 여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론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주도권을 질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 다 됐다고 저걸 올리셔서 제가 그래서 뭐 짧게 흔들리죠. 하나만. 그 진보정당이 그 미안함의 유효 기간 동안 성장하지 못했다.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네. 진보정당 내부의 분열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렇죠. 예,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미안함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막 같이 도와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이럴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제가 왜 못한 걸까라는 생각. 저는 이제 외곽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만약에 옳다면 더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라는 쪽이 훨씬 더 가까웠는데 그걸 왜 못했을까? 제가 들어가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들어가려고 해도 튕겨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배타적인 그렇죠. 다는 거죠. 예. 네. 저도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같은 이념적 논쟁을 했던 사람이고 훨씬 더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저기서 이방인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저 같은 사람인데도. 예.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동감한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리차님께서 노무현 노회찬 두 분이 그립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갚았다라는 느낌에도 동의한다라는 김총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엔스타린님께서 심상정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와 인기 끌었을 때 기회가 없던 것 같은데 세대 교체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기존 지지층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 내부에서는 그런 평가가 맞지만 확장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되게 일면적 평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게 또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퇴근들 하셔야 되니까 자, 오늘 각자 제안한 주제에 대한 한 줌평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어떠셨어요? 네. 귀족과 왕 싸움 팝콘 각이고 열심히 싸워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귀족과 예, 예. 왕의 싸움은 예. 니들끼리 싸우는 건 우리가 팝콘 뜯으면서 볼 테니 대신 우리는 보다 좋은 민중 친화적인 지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길을 가야 된다. 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네. 네, 그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저는 진보정당이라고 이제는 굳이 부르지 않고 전 대한정당 내지 제3의 어떤 선택에 관련된 문제라고 부르고 싶은데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녹색당을 하시건 사회당을 하시건 기본소득당을 하시건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저는 그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제 1인 정당처럼 비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노력은 저는 언제나 충분히 공감하며 그 헌신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비아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지금 한겨레나 경향에 계신 기자들한테 조선일보 못 가가지고 간 기자들 아니냐라는 식의 비아냥은 이제는 좀 치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감정을 품을 수 있을 때는 그들이 힘이 셀 때나 그런 정도의 감정을 품을 수 있지만요. 지금은 다들 약해요. 예. 저 국민일보 떨어지고 또 말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아냥으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왜냐면 미안함도 많이 지웠고 뭐 진빚도 다 갚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대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건 정말 민주당한테 만족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당을 유지하고 키우는데 힘을 쏟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방식이 훨씬 더 우리 정치에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미 되게 없었죠. 25분 동안 한 번도 못 듣겠습니다. 자, 에프키리 티키타카 이완배 작가와 함께했고요. 89번째 정주리의 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